만약 내일 아침 미 본토의 핵 공격이 시작된다면 어디가 가장 먼저 지도에서 사라질까요? 대부분은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워싱턴의 백악관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인구가 많은 곳이나 상징적인 곳을 타격해야 미국이 항복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이죠. 오늘은 미 국방부와 군 전략가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하는 미국이 핵 공격을 당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핵 버튼 미사일 말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국의 거대한 방패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게임에 앞서 왜 핵이어야만 하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 보죠. 미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축복받은 땅입니다. 양옆은 거대한 대양이고 위아래는 우호국이거나 군사력이 약한 국가들이죠. 여기다가 세계 최강의 미 해군이 바다를 빽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만약 적군이 상륙을 시도한다면 그 전에 바다 밑에서 핵잠수함이 튀어나오고 하늘에선 F-35가 날아오죠. 설령 땅에 발을 붙였다 해도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주 방위군은 둘째치고 민간인들이 보유한 총기만 4억 정이 넘습니다. 즉 저와 같은 골목 저격수들이 대규모로 포진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미국이라는 요새를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물리적 파괴 수단은 핵미사일입니다. 자, 먼저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미국 핵공격 탑5 도시들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죠. 자, 영화에서 미국의 적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은 역시 워싱턴 DC입니다. 백악관, 의회, 펜타곤,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서 미국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워싱턴 DC의 핵을 날리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이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아주 영리한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핵 공격 징후가 포착되는 순간 대통령은 백악관 지하 벙커가 아닌 하늘로 대피합니다. 이때의 대통령은 미 공군 1호기인 에어포스 1이 아닌 둠스데이 플레인이라고 불리는 E-4B 나이트워치를 타게 됩니다. 이 비행기는 보잉 747을 개조한 물건인데요. 창문도 거의 없고 외벽은 방사능과 EMP를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엄청난 비행기죠. 가장 소름 돋는 점은 이 비행기가 단순히 대피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행기 꼬리에서 수 킬로미터의 길이의 안테나를 뽑아내 바다 깊숙이 숨어있는 핵잠수함과 지상의 ICBM 사일로에 직접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즉 미국 대통령이 하늘에 떠 있는 한 워싱턴이 증발해도 미국은 즉각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워싱턴 DC 다음으로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핵 공격 타겟 도시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휴스턴 이런 도시들이죠. 이 중 특히 뉴욕은 세계 금융의 심장입니다. 자, 영화에서 자주 핵 공격을 받는 이런 도시들도 역시 고가치 표적이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현대식 핵 전략은 대도시 파괴로 해당 국가의 전의를 꺾는 것보단 핵 보복 능력의 제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현실에서 가장 먼저 타격해야 하는 미국의 고가치 공격 목표물들입니다. 자, 미국의 핵 보복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면 첫째로 미국의 눈을 멀게 해야 합니다. 바로 콜로라도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인 노라드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의 미사일 궤적을 24시간 감시하는 곳이죠. 공격자의 입장에선 이곳을 먼저 파괴해야 후속 미사일들이 요격당하지 않고 미 본토에 이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기지는 샤이엔 마운틴, 샤이엔 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화강암산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구는 25톤짜리 방폭문에 가로막혀 있고 기지 전체가 1300개나 되는 거대한 스프링 위에 떠 있습니다. 이런 설계로 웬만한 핵공격 충격파는 그냥 진동 수준으로 흡수해버리죠. 그래서 적군은 이곳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비싸고 아까운 핵탄두들을 여러 발 쏟아부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미 합중국 전략사령부인 스트래트컴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모든 핵 전력을 실제로 운용하는 곳이죠. 이곳을 타격해야 하는 이유는 적이 보복을 당할 확률을 1%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곳도 대공무기로 방어가 되고 있긴 하지만 만일 이곳이 파괴된다 해도 미국의 핵 보복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래트컴이 파괴되면 핵 보복 권한은 다른 부대로 자동 승계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타겟은 서부 워싱턴주의 실버데일과 남동부 조지아주의 킹스베이입니다. 이곳은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우리가 흔히 부르는 SSBN이죠. 일명 부머입니다. 이 부머들의 모항이죠. 실버데일은 태평양, 킹스베이는 대서양의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들의 기지입니다. 잠수함 한 척당 수십 발의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 잠수함들은 한번 잠항을 하게 되면 몇 달 동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적의 입장에선 이 잠수함들이 항구에 모두 정박해 있을 때 핵을 쏴서 파괴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핵 잠수함들이 모두 모항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더군다나 공격 중 단 한 척이라도 바다로 빠져나간다면 그날로 공격 국가의 주요 도시들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가장 소름 돋는 전략적 공격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몬타나주에 걸친 광활한 ICBM 사일로 지대이죠. 전략가들은 이곳을 뉴클리어 스펀지, 즉 핵 스펀지라고 부릅니다. 이 넓디 넓은 벌판에는 수백 개의 미사일 발사구가 흩어져 있는데요. 적이 미국의 핵 보복을 막으려면 이 핵 공격 방어 설계가 되어 있는 사일로들을 하나하나 정밀 타격해서 무력화시켜야 하죠. 이 공격에 들어가는 핵탄두만 해도 수백 발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의 주력 핵무기가 이 황량한 옥수수밭에 쏟아지고 있는 동안 뉴욕, LA, 시카고 이런 대도시의 시민들은 대피를 하거나 방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핵을 흡수한다고 핵스펀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생존을 위해 특정 지역이 방패가 되는 아주 냉혹하고 치밀한 미국식 계산법이죠. 놀랍게도 여기에 사는 주민들도 자신들이 언제나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덜덜이죠. 보시다시피 핵전쟁 전략은 결국 상대의 보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즉, 단 한 척의 잠수함, 단 한 기의 폭격기, 단 몇 기의 미사일만 남아있어도 공격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구조를 상호 확증 파괴, 즉 매드라고 하며 핵 전략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사실 과거의 매드는 몇몇 강대국 사이의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핵 확산 가능성이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핵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죠. 여기서 학자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불안전한 공식이 핵 보유국 증가로 더욱 복잡해지고 오판과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론, 반대로 더 많은 나라가 핵을 보유하면 상호 억제가 강화되어 오히려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낙관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침공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핵 억제력만큼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